대구 아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겁니다. 대구시장 지금 아파트 매수 적극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기존 해석이랑 완전히 달라진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두 주택을 전부 다 비과세 받는 목적으로 가셔야 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63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부동산 하이킥 너무 유용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전세로 있는데 범어 W 34평 매수는 어떨까요? 앞으로 대구 전망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집 두 채가 있고요. 서울 불광 5구역 재개발 빌라 15년도에 증여받았고 그리고 빌라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겁니다. 지금이 바닥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급지 바닥 저점 매수에 임하셔야 되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을 먼저 선매도 하시고 빠르게 대구 시장에 들어가셔서 매수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은평구, 서울 은평구 불광 5구역 재개발 빌라를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증여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B라는 다세대 주택을 또 한 채 취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취득하셨는지는 기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자, 이런 상태에서 C라는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 W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반대. 다만 이 아파트가 아닌 수성구 일대에 있는 기축 아파트 매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B라는 다세대 주택을 먼저 선매도를 하셔야 유리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대구 시장에 있어서 대구 아파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대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대구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2023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닥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많이 세워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오고 계시는데 지금 반드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급지, 대구는 지금 현재 1급지 아파트를 바닥, 완전히 바닥에 아직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잘 선점하셔서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몇 있습니다. 자, 수성구 지역 일대가 대구에서는 가장 대장 지역인데, 학군지로 유명하고 있는 이 범어동 지역 일대, 기존의 대장주가 힐스테이트 범어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17억 정고점을 찍었는데,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냐라고 한다면 정상적 금액보다는 좀 높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마 제가 이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적정 수준은 16억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가 거품이 좀 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축 아파트에서 대장인 힐스테이트 범어가 16억 정도가 정고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범어 W가 나오게 된다면 그 16억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금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의 지금 분양권 14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정도면 정고점 대비 거의 85% 수준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 드리는 겁니다. 대구시장은 대장주를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값이 하락할 때는 대장주를 잡는 게 아니라 바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유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에서도 대장주 지역 일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뭐 만촌동 일대뿐만 아니라 저기 청라언덕 쪽 일대도 상급지입니다. 상급지. 그런 지역에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범어동 지역 일대에서도 기축 아파트, 아직도 낙폭이 과대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좋다. 다만 지금 정확한 제가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추천을 드리는 건 좀 어렵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아파트 추천 받으시고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지금 아파트 매수 적극 추천 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A라는 이 재개발 2015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A 취득했던 시점, 증여를 받았던 시점 자체가 워낙 저가의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만약에 요 C라는 대구 수성 범어 W가 아니라 이 C라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바닥 저점에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세 차익이 크려면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자, 각각 A도 비과세, C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적인 절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차익 실현이 크게 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비과세를 받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요 C라는 부동산은 수서 범어 W가 아니라 대구의 1급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자, 우선 이 대체주택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5항에 따라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요건이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시행하는 기간 동안 어딘가에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죠? 당연히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되고 또 공사 기간 동안 어딘가에 대체할 만한 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개발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이지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A라는 불강 5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C라는 대구 아파트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계속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자,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 아파트 취득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A라는 불강 5구역이 아파트가 되어 준공이 난 시점 그 이후에 3년 이내로 A라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지역 일대가 대구 지역이라고 했는데 서울로 들어가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도 일자리가 대구일 가능성도 있고 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 취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되지만 세대원 가운데서도 취약, 질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에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도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라는 저 불광 5구역이 준공이 나기 이전 그리고 이후 3년 이내로 C라는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광 5구역이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고 3년 이내로 C라는 대구 아파트를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요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 C 대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가셔서 또 불광 5구역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B라는 다세대 주택을 먼저 선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불광 5구역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A라는 재개발이 사업시행 인가가 난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불광 5구역이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일 2021년 9월 23일 날 났습니다. 9월 23일. 자, 기존에는 지금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체주택 비과세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 기준에 1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C라는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인가의 기준에 1주택이어야만 요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B라는 다세대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21년 9월 23일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2주택인 상황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났죠? 그러면 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잠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해주겠다라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필요하고 철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또 거주할 만한 대체주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요 요건만 지켜준다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요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1주택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전에 B를 취득했다면 2주택이었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B를 취득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1주택인 상황에서 B를 취득한 거죠. 그러면 요 1번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B가 대체주택으로 성립이 돼서 B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C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C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C가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C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B를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마지막에 C를 양도해야지만 C가 대체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기존적인 원래 해석, 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이번에 공포를 했습니다. 언제 발표가 나왔냐면 2023년 10월 23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 23일. 자, 어떤 해석이냐면 기존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에서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해석이었는데 바뀐 건 대체주택, 요 대체주택을 취득한 그 취득일 기준에서 1주택이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C라는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B를 팔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A와 B 다주택인 상황에서도 C를 대체주택으로 본다면 이 C를 취득한 기준 1주택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대체주택을 C라고 생각한다면 C를 취득한 기준에서 1주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B를 먼저 선매도를 해야지만 A가 1주택인 상황이겠죠. 따라서 C를 취득한 시점에서 1주택으로 만들어야 대체주택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B라는 다세대 주택을 먼저 선매도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023년 10월 23일 날 유권 해석이 나온 이후에 양도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해석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23년 10월 23일 이후에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기존 해석이랑 완전히 달라진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되고 대구 아파트와 그리고 2015년 굉장히 저렴했던 시기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시세 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두 주택을 전부 다 비과세 받는 목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반드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현황에 따라 기억하십시오.